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집사 이혜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에서 식물을 키워보는 수경식물 플랜테리어를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식물을 키워볼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제는 좀 재밌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동안 또 관상용의 실내 식물 이야기만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눈과 입이 모두 즐겁고 환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업사이클 화분 만들기로 홈파밍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플랜테리어를 하면서 식물에게 정말 많은 위안과 공간에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식물을 키우는 매력에도 정말 많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0여 종이 넘는 식물들을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식용식물들도 키우기 시작했어요. 허브 종류를 시작으로 쌈을 싸먹는 엽채류나 토마토,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대파까지 내가 먹는 채소는 웬만하면 한 번쯤은 내가 길러서 먹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채소들을 심어보면서 홈파밍을 하고 있거든요. 식물을 관상용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또 직접 키워서 식탁에까지 올리는 이 보람감과 기쁨은 일반 실내 식물을 키우는 것보다 더 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식물을 좀 키워보고 싶으시다 혹은 플랜테리어를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홈파밍에 도전해 보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쉽고 재밌게 키울 수 있는 대파 키우기를 실습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배워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제가 미리 업사이클 화분을 통해서 로즈마리 만드는 걸 해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페트병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윗부분에는 흙이 담겨져 있고요. 밑에 부분은 물이 담겨져 있거든요. 물을 담아두고 쓰는 화분이기 때문에 저면 관수 화분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한다면 물을 항상 언제 줘야지 이런 고민들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파를 한번 해볼게요. 대파 주로 마트에서 사시면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항상 뿌리 부분은 버리셨죠. 이제는 버리지 않고 이걸 활용해서 또 하나의 대파를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뿌리가 있는 대파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뿌리 부분에는 흙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비닐을 덮은 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칼을 준비해 주시고 뿌리에서부터 10에서 한 12cm 부분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이 윗부분은 그냥 바로 드시면 되고요. 밑에 뿌리 부분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일단 하나만 꺼내 볼게요. 꺼내면 뿌리와 흙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죠. 뿌리가 많아야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 2cm만 남겨두고 모두 뿌리를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뿌리를 다듬었으면 대파는 한쪽에 밀어두고요. 페트병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분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화분을 만드실 때는 페트병, 그리고 물티슈가 남으셨다면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깝잖아요. 깨끗하게 세척해서 한 장만 준비를 해주시고요. 물티슈가 없다면 안 쓰는 천이나 옷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칼과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칼로 페트병을 두 부분으로 나눌 텐데요. 만약에 오목하게 파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목한 데를 먼저 잘라주시고요. 없다면 그냥 가운데를 잘라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위에 입구 부분을 밑부분에 껴줄 텐데요. 이렇게 꼈을 때 오목한 부분을 잘랐다면 뽁 하고 빠질 거예요. 이게 잘 결착될 수 있도록
이 오목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듬어 줄게요. 자, 이렇게 잘랐다면 한번 껴볼 텐데요. 잘 껴지죠? 그럼 그 다음에 입구의 뚜껑 부분을 빼줄게요. 그리고 이 뚜껑 부분에 플러스 모양으로 칼집을 내줄게요. 그 다음에는 좀 전에 세척한 물티슈 준비하셨죠? 이 물티슈는 한 장을 다 넣었을 때 식물이 과습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4등분을 나눠서 한 조각만 넣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긴 쪽으로 잘라볼게요. 네 조각으로 자르셨으면 한 조각만 입구에 반씩 껴줄게요.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페트병 저면간수 화분은 완성입니다. 뚜껑 부분에 흙을 반쯤 담아줄게요. 담아주신 다음에 다시 꽂아줄게요. 꽂아주신 다음에 물티슈가 흙에 파묻혔을 거거든요. 요거를 다시 찝어서 가운데로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상태로 이제는 좀 전에 잘라뒀던 대파 있죠? 손질된 대파를 꽂아볼게요. 저는 두꺼운 대파라면 2개 정도, 그리고 얇은 대파라면 한 3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두꺼운 대파이기 때문에 저는 2개 정도 넣을게요. 넣어주신 다음에 흙을 마저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면관수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럼 흙이 조금 높이가 가라앉을 테니까 가득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지그시 테두리 부분을 누른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통통통통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완성이 됐으면 아래쪽에 물을 담아 볼게요. 저면관수로 물을 주실 때는요, 위에서 주지 마시고 꼭 밑에서만 주셔야 되고요. 밑에서 주실 때 입구 부분이 가득 차지 않게 물티슈 부분만 촉촉하게 젖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주로 홈파밍은 저면관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내 식물 관리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홈파밍은 물을 더 자주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깜빡하면 잊을 수가 있고요. 깜빡하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물을 이렇게 담아둔다면 물티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흙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경재배라고 생각을 하고 과습에 걸리거나 병충해에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만의 플랜테리어를 통한 실내 텃밭 만들기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식물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살다 보면
흙이나 물, 공기 이런 모든 자연적 요소들이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라 모두 다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테리어를 하면서 홈파밍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식물을 기르시다가 한 번쯤은 환경의 중요성이 머리가 아니라 직접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페트병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과 입 그리고 마음까지 즐거운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홈파밍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쉽게 적용 가능한 플랜테리어 내용들 가지고 찾아올게요. 저는 이해솔이었고요. 오늘도 싱그러운 날 되세요. Go!